이 부종과 쥐나는 증상은 정맥부전, 정맥순환장애, 잠복성 하지 정맥류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야옹이 이윤학입니다. 오늘은 붓고 아픈 다리 혹은 쥐나고 아픈 다리, 이때는 어떤 병을 꼭 확인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쥐나고 아픈 다리에는 정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맥부전이라는 병입니다. 정맥순환장애라고도 하고요. 조금 익숙한 용어로는 잠복성 하지정맥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바로 정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정맥 기능은 몸에서 쌓인 안 좋은 피,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빼내주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에 있는 하수도가 바로 다리에 있는 정맥, 즉 하지 정맥이 되는 것이죠. 이 하지 정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병, 정맥순환이 안 된다, 정맥순환장애. 정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정맥부전. 보이지 않는 하지정맥류다, 잠복성 하지정맥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들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심하십시오.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만성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낫지도 않으면서도 안 좋아지면서 합병증을 내는 그런 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콩팥도 뺏어가고 악랄한 합병증들을 내는 반면에 이 정맥순환장애, 이 정맥부전,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그렇게 또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상을 발생시키면은 사람을 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괴롭힌다고 하면은 또 화내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것처럼 아파 하시는 분도 제 진료실에서는 보통 한 40%에서 60% 환자분들은 다들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붓는 증상입니다. 이 붓는 증상은 분중감이라고 표현하죠. 무겁다, 피로하다, 뭐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붓는 증상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증상은 쥐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야간에 잠자다가 종아리가, 장단지가, 발가락이, 쥐가 막 나가지고 너무 자주 일어나서 좀 생활이 하기가 불편한 이런 증상입니다. 이 부종과 쥐나는 증상은 정맥부전, 정맥순환장애,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 증상과 더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들, 통증이라 하면은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쑤셔요, 땡겨요, 콕콕 찔러요, 이런 증상 포함해서 저림이나 시림, 열감, 냉감, 내 살 같지 않은 느낌, 감각 이상, 나무 껍질 같아요, 이런 증상들까지도 다 통칭하는 것인데요. 붓는 증상과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있을 때, 혹은 쥐나는 증상과 붓는 증상이 동반되면서 하지 불안 증상이 있을 때, 이때는 정맥부전, 정맥의 기능 이상에 대한 질환을 꼭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 병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맥이라는 것은 다리에서 사용하고 발생한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다리에 있는 걸 심장으로 빼내게 됩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순환을 방해하는 나쁜 녀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나쁜 녀석들의 이름이 역류입니다. 거꾸로 돌아 들어온다. 즉 다리에서 심장으로 빼내주는 순환을 방해하는, 심장에서 오히려 다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상혈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류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정맥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정맥순환을 방해하면 안 좋은 것들을 빼내주는 걸 방해하게 되고, 그걸 방해하면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쌓이면 붓고, 나쁜 것들이 쌓이니까 나쁜 짓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걸리는 건가? 이거 도대체 왜 걸리는 겁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정맥부전, 정맥순환장애는 유병률이 60%가 넘는 병이에요. 여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다 모셔다가 검사를 하면 10분 중에 6분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다 그렇게 아프다고요? 아니죠. 증상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뿐이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병이 60%가 넘게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한다면 근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중력을 갖고 있죠.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려는 피도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류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거를 오히려 이겨내고 정맥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병을 좀 이해시키고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병이 낫지 않는 병이라고 했는데 완치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로 떠나셔야 돼요. 중력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누워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릴 일도 없고 병 자체는 그대로 낫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농담 삼아 그리고 이 병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화나죠, 사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병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고 치료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잘 걸리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 첫 번째,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 두 분이 이 병에 걸려 있으면 자녀분을 10분을 낳는다고 하면 10명 중에 8명까지 걸린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보다 여성분이 2배 이상 잘 걸립니다. 여성분이 갖고 있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력이 쌓여갈수록입니다. 첫째 낳고 난 이후에 걸릴 확률, 둘째 낳고 난 이후에 걸릴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 근데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 아닌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즉 부모님이 이 병이 있고 혹은 부모님이 자주 붓고 자주 쥐가 나고 그리고 내가 여성이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 있다. 그러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만성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 걸리고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경우, 보통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는 원래는 괜찮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병이 심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훨씬 정맥부전에 잘 걸릴 수가 있다. 즉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데 다리가 좀 자주 붓고 무거워요. 혹은 밤마다 쥐가 잘 나요. 그런데 어디가 아파, 어디가 저려, 이러면 우선적으로 정맥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치료할 수가 있나요? 라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면 치료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병은 낫지는 않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영상을 찍고 계신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은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병입니다. 사실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 증상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죠. 즉 증상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증상의 수준을 낮추고 그 낮아진 증상을 내가 잘 관리해서 더 심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보통의 만성질환들의 관리법이죠.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진단의 수준에 맞춰서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받으시면 된다.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혈관 먼저 보십시오 하는 거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좀 이상합니다. 다만 우선적인 통증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요. 혹은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내가 다리도 붓는 증상이 있어요. 내가 쥐도 좀 나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리에 혈관이 좀 도드라진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꼭 늦지 않게 정맥에 이상이 있진 않는지, 정맥 순환 장애, 정맥 부전, 잠복성 하지 정맥류, 요게 내 몸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아까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했어요. 사실 하지정맥류가 유명하죠.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병. 이 혈관이 왜 구불구불 튀어나왔을까요? 그거의 원인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맥순환 장애입니다. 정맥순환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질 못하고,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혈관이 부풀리는 거예요. 구불구불 튀어나온 혈관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인지를 잘합니다. 너 이거 아우 징그러 이런 거 있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튀어나온 혈관 없이 정맥의 문제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잠복성 숨어있는 하지정맥류일 때, 기능만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늦지 않게 얼른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선 혈관의사 닥터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